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류태용 기자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및 솔루션을 상세히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SF 혁신기술팀 주희진, 김세현 책임님이 발표를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오토에버 SF 혁신기술팀 주희진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코넥트 시뮬레이터의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오토에버 SF 혁신기술팀 김세현 책임입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의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가상공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회사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인카와 아웃카 영역 전반의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연결하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서비스 기반으로 다가올 모빌리티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내비게이션, 정밀지도와 같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IoT 플랫폼, 디지털 트윈, 에스파스 등의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기술,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시스템 통합 및 운영 사업과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독보적인 IT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를 통합하여 그룹의 모빌리티 비전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주책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책임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강의는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대오토에버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한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별한 질문을 발표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해 설문을 작성하거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스마트 팩토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주제로 첫째,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둘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 살펴본 후 셋째, 현대오토에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코넥트 시뮬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코넥트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팩토리는 인터넷,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해 제조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장은 인력이나 설비, 관리 시스템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모든 기계와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론 먼저 인구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숙련된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역할을 대신할 자동화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 니즈로 인해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면서 더 빠르고 유연한 생산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 구조가 제조업에서 정보 기술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자동화 프로세스가 스마트 팩토리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화와 로봇 공학은 수십 년 동안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장 자동화는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설비나 관리 시스템들 모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수동으로 조정하고 통합해야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2011년 독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며 최적화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을 포괄합니다.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면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한 인더스트리 4.0의 10가지 핵심 기술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세 번째 시뮬레이션 기술이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트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1.9%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211억 달러, 약 28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이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 지난해 말 기준 3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정부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촉진한 결과로 이를 통해 생산성은 27.9% 향상되고 원가는 15.9% 줄어드는 등 공정 개선과 경영 개선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오늘의 메인 주제인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어떤 기술인가요? 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팩토리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팩토리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팩토리 기준으로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환경으로 모사한 쌍둥이 모델인데 단순히 형상만을 모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까지 모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현실의 데이터를 다 반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필요 데이터를 반영하고 현실에 가까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2002년 나사에서 존 바이커스가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도입 배경은 우주 비행 임무와 같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를 하여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 개념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효과는 환경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에서 빈번한 테스트나 시제품 생산을 줄여 비용을 낮추고 환경 오염을 낮춤으로써 ESG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을 최적화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 효율화가 있는데 여러 환경 요소를 미리 대입하고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현실 데이터를 다 무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범위에 따라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에셋, 시스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트윈은 아주 작은 단위의 기어나 나사 같은 제품을 디지털 트윈화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디지털 트윈은 모니터링이나 관제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열성, 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부품이 어느 정도의 열이나 강도에 의해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알맞은 용도의 이 부품을 사용하거나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에셋 트윈이 있는데요. 에셋 트윈 같은 경우는 개별 부품보다는 범위가 큰 제품 단위로 디지털 트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풍력 터빈이나 엔진 등이 있고 하나의 제품 설비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단위는 모니터링, 제어를 하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용도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트윈이 있는데요. 시스템 트윈은 함께 동작하는 설비의 시스템까지 디지털 트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이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제품과 제품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다양한 제어 로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모니터링, 제어, 시뮬레이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단계의 효율 극대화나 설비들 간의 설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알지 못하는 예지 보전이나 이상 상황 감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트윈이 있는데요. 프로세스 트윈은 전체 시설 수준의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 설비 공정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로직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전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포함하기도 하고 모니터링, 제어, 시뮬레이션, 이상 상황 감지, 데이터 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책임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4가지 유형에 걸쳐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대 오토에버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에서는 하나의 공장 물류부터 생산까지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프로세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윈하면서 필요한 시스템 단위까지 구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 2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디지털 트윈은 팩토리뿐만 아니라 전 사업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은 각 분야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2가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버추얼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버추얼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거대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인프라를 반영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차 정보, 소음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수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록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육교나 횡단보도 설치 등을 하면 통행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 설계나 운용에 디지털 트윈이 얼마나 큰 효율을 가져다 주는지 증명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자동차사의 제조 공장 버추얼 팩토리가 있는데요. 한 자동차사는 공장 전체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실제 차량이 생산되기 2년 전부터 가상으로 시운전에 착수하여 실제 공장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사는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수년 전부터 가상세계를 활용해 레이아웃, 로봇공학,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퍼스트라는 새로운 제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고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알 수 없었던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버추얼 싱가포르는 규모가 커 보이는데요. 시간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규모가 크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많은 만큼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4년간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책임님, 현대 오토에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춰 제조 공장의 패러다임은 고객 중심의 지능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자체 투자한 다양한 솔루션과 혁신 서비스를 확보하여 고객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도화 개발을 통해 전기차 신공장 및 신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첫째, 표준 MES와 지능형 공장 관리 등의 제조 기반 솔루션과 둘째, 코넥트,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제조 지능화 솔루션, 셋째, IoT 플랫폼, API 플랫폼 등의 인터페이스 솔루션, 그리고 설비의 고장을 예지하는 엣지 CMS PHM과 로봇 애저 서비스, 라스 등의 기타 솔루션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조 기반 솔루션과 일부 지능화 솔루션은 현대 오토에버의 클라우드 기반 제조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에스파스 기반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조 진흥화 솔루션 카테고리에 있는 코어넥트는 공장 내 설비 최적화나 품질 불량 검출 같은 지능형 알고리즘들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코어넥트 클라우드라는 제품과 오늘의 메인 주제죠. 공장 내 디지털 트윈을 담당하는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라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공장의 가상 모델을 만들어 운영 최적화 또는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 오토에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입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는 현실 공장의 형태와 동작을 모사한 가상 공장과 가상 공장을 컨트롤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생성하거나 처리하는 에뮬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의 제조 진흥화 솔루션 가운데 디지털 트윈을 담당하는 제품이 바로 코어넥트 시뮬레이터이군요.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는 어떤 제품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상품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는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상 공장입니다. 버추얼 팩토리라고도 부르는 가상 공장은 현실 공장을 모사한 3D 공장입니다. 현실 공장을 디지털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외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류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체 로봇인 AGV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GV를 포함한 모든 설비의 외형은 일반적으로 그 설비의 설계도인 CAD 도면을 활용합니다. CAD 도면이 없는 경우 카메라나 라이다와 같은 별도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직접 3D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도면을 통해 얻은 3D 모델은 모사의 목적에 맞게 후처리를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가상의 AGV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AGV가 이동하는 경우 출발할 때와 정지할 때의 가감속은 어떻게 되는지, 회전하거나 또는 물체를 상차하고 하차할 때의 속도는 얼마인지, 각 움직임에 따라 배터리의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는지 등의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메타 정보를 반영한 다음 마찰계수 같은 움직임에 필요한 물리적인 성질을 추가하면 가상의 AGV는 현실의 AGV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가상 공장은 이러한 모사 대상 고유의 3D 형상과 메타 정보, 로직들을 3D 에디터를 통해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 각 공장마다 갖추고 있는 설비와 레이아웃이 상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하므로 범용보다 전용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목적으로 할지, 즉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AGV가 물건을 이송할 때 어느 구간에서 트래픽이 집중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대상이 되는 AGV와 이송할 적재물, 이송 스케줄 등이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아울러 AGV의 초기 위치나 적재물의 위치 등 변경하고 싶은 조건들도 정의되어야 전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시뮬레이터는 생성한 시나리오를 가상 공장에 전달하고 가상 공장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간에서 가상 공장을 제어하는 주체가 트윈 모델입니다. 트윈 모델은 현실 시스템의 논리 모델로 비즈니스 로직과 알고리즘을 모사합니다. AGV를 예로 들자면 각 시나리오를 수행할 AGV를 배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계산해 전달하는 역할을 트윈 모델이 담당하게 됩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AGV 컨트롤러인 ACS 시스템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트윈 모델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개발해왔던 여러 범용 알고리즘들이 내장되어 있어 설비 또는 도메인별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태스크 드리븐 아키텍처라는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만의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스케줄링하고 가상 공장과 통신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뮬레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1단위 배치처럼 특정 시점에 생성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 시스템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스템 간 망분리나 인터페이스 표준 부재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획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넥트 시뮬레이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에뮬레이터는 데이터의 포맷, 생성 시점, 전달 시점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터와 가상공장에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가공 후 전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코넥트 시뮬레이터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넥트 시뮬레이터의 여러 특징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데이터 생성 주체로서의 가상공장과 태스크 주도 아키텍처를 꼽을 수 있습니다. 3D 가상공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시각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2D 화면에 비해 더 많은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넥트 시뮬레이터의 가상공장은 시각화뿐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같습니다. AGB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상공장은 시뮬레이터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를 수행합니다. 적재물을 이송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한다면 이 과정에서 AGB의 대기 시간이나 이동 거리, 전체 작업 시간 등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 결과들은 시나리오 수행 이후 시뮬레이터에게 전달되어 결과 데이터 분석에 사용됩니다. 만약 여러 AGB가 동시에 적재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의 트래픽이 집중되어 AGB 간 교착이나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가상공장은 어떤 AGB가 교착을 유발했는지 알 수 있으며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충돌이나 교착 등의 이벤트를 먼저 정의하고 발생 조건과 내용들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대부분 가상공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정의된 시나리오는 시뮬레이터가 가상공장에게 전달하며 가상공장은 이 시나리오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상공장이 수행하는 시나리오의 내용들은 현실 공장에서 작업관리 시스템이 설비에게 내리는 일종의 작업 지시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작업 지시와 관련된 태스크 주도 아키텍처입니다. 태스크 주도 아키텍처는 현실 공장의 비즈니스 로직을 여러 단일 작업인 태스크들의 결합 형태로 정의하고 스케줄링하여 가상 공장에게 지시하는 코넥트 시뮬레이터 고유의 아키텍처입니다. 태스크란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설비가 행동하도록 작업을 지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설비가 수행하는 태스크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동체의 간단한 상하차부터 복잡한 자율주행까지 여러 종류의 설비들이 이 고유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합니다. 태스크 주도 아키텍처는 이러한 태스크들을 각 목적에 맞게 일일이 구현하는 대신 직관적으로 태스크를 구성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레고 블록처럼 가장 작은 단위의 태스크를 정의하고 이러한 태스크들을 조합하여 보다 큰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AGB가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GB의 단일 태스크는 AGB가 움직이는 이동, 적재물을 드는 상차, 적재물을 내리는 하차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옮기는 행위, 즉 이송은 AGB가 부품이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부품을 상차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상차한 부품을 하차하는 작업이므로 이동, 상차, 이동, 하차의 4가지 작업의 연속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은 복귀라는 작업과 연결하여 공급이라는 새로운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넥트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태스크들을 합성하여 시나리오를 정의하게 되고 정의된 시나리오는 가상공장에 전달되는 시점에 단일 작업 지시로 분해된 후 순차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상품과 연계하면 디지털 트윈 구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 중 코어넥트 클라우드와 IoT 플랫폼 두 제품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코어넥트 클라우드는 공장 내 설비 최적화나 품질 불량 검출 같은 지능형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코어넥트 시뮬레이터와 코어넥트 클라우드를 연계하면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코어넥트 클라우드에 등록한 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들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HB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후보 알고리즘들을 등록하고 조건에 맞게 동적으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oT 플랫폼은 공장 라인의 센서들과 생산 설비, 공장의 자동 제어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PLC 장비 등 다양한 규격의 장비들과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기들이 보낸 데이터를 OPC, REST, MQTT 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 공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변환하여 디지털 트윈 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책임님. 코어넥트 시뮬레이터 안에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책임님, 그러면 기업은 이 코어넥트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사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환경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 실제 운영 환경을 최대한 똑같이 모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현실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오더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디지털 트윈은 전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오더 기반 검증을 통한 공급 예측, 작업 편성 데이터 기반 생산 결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 사용자에 의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설비 속도, 운송 로봇 대수 등의 시뮬레이션을 조건 변경을 하며 각 분야별로 가동률 변화를 분석하여 물동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저희가 구축하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현실과 디지털 트윈이 과연 얼마나 같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과 가상은 무조건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 데이터의 추세는 비슷했으나 데이터 자체는 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실의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좀 더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축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능화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지능화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 기능은 첫 번째로 1단위로 물류 시스템에서 나온 다음날 작업에 해당하는 물류 운영 계획과 최적화 데이터를 사전에 검증하여 이상 감지와 운영을 개선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창고 운영 로직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이런 복잡한 자동창고에 입고 분출되는 지능화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물류 조건 변화에 따른 물동량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구축 목표는 요즘 물류에서 필수로 사용되고 있는 운송 로봇, 즉 이동체의 트래픽 제어입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 실제 이동체 제어 시스템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용 이동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동체 모션을 똑같이 모사한 가상 이동체 로봇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능화 물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슷한 기능으로 1단위 생산 운영 계획과 최적화 데이터 사전 검증이 있고, 생산 조건 변화에 따른 데이터 생성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트윈 구축은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물류 운영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했던 물류 공장의 전체 프로세스와 환경을 설명드리면, 전체 프로세스는 물품 박스 운송부터 시작이 되고, 물품 박스 해포 후 박스 뚜껑을 커팅하고
박스 타입에 따라서 중물 창고와 대물 창고로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필요 부품들이 불출이 되고 불출된 박스는 각각 알맞은 작업자로 향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작업을 거친 물품 박스는 재입고가 되거나 부품이 다 떨어진 경우에는 폐기 라인에 따라서 폐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업된 박스 같은 경우는 서열 버퍼를 통해서 순서대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각각 알맞은 팔레트에 옮겨진 후 생산 라인에 공급되게 됩니다. 제가 프로세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중간중간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 따른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상공장이 있습니다. 가상공장은 현실의 물리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물류 라인에는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서로 연계되어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에도 이러한 다양한 설비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각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물품 소스와 박스, 타겟 박스의 흐름을 전부 다 모사를 하고 추가로 사용자가 한눈에 물류의 이런 복잡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와 UI를 이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시뮬레이션을 사용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배속 기능을 넣었습니다. 다음 주요 수행으로는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은 물류 시뮬레이션에서 얻고자 하는 각 흐름과 가동률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창고 설비와 운영 로직, 오더 데이터에 따른 입출구 물량을 점검하고 작업자, 로봇, 설비 가동률과 작업 횟수 컨베이어의 물류 흐름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통계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 모델입니다. 트윈 모델은 실제 물류의 공장의 컨트롤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용으로 모사한 또는 구축한 모델을 말하는데요. 자동 창고의 모든 로직과 물품 박스에 따른 컨버터 명령으로 물류의 흐름과 분기를 제어하며 GTP 작업자, 랩 이코 설비, 순서를 정리하는 시퀀스 버퍼 설비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 운영 디지털 트윈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트윈이 현실의 설계 도면과 똑같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체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운송을 하는 AGV의 운송 시뮬레이션과 현실과 똑같은 대물 박스의 루프 컨베이어 설비가 디지털 트윈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로직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어서 작업자의 PPS장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러와 UI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이 컬러에 따른 물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팔레트는 3층 리프트를 타고 생산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모듈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관리하고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는데요. 시뮬레이터는 디지털 트윈 모듈 그리고 버전을 관리하고 시뮬레이션에 반영되는 조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결과 데이터부터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관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장표는 물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시뮬레이터 대시보드입니다. 각 디지털 트윈의 현황과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추세를 보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김책임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보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를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보니까 더욱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이대로 즉각 적용한다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실제 운영 시스템에서 로직 오류와 데이터 오류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현대 오토에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책임님, 그러면 또 다른 도입 사례는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디지털 트윈 도입 사례는 생산 운영 라인입니다. 고객사의 생산 라인은 일반적인 컨베이어 중심의 조립 공정이 아닌 셀 방식이었습니다. 셀 방식은
라인 내에 각 공정을 담당하는 셀을 두고 이동체 로봇인 AMR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각각의 셀에 공급하고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전통적인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주문형 생산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셀 방식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MR이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지연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회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고객 역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생산 운영 계획들을 사전에 검증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 코넥트 시뮬레이터를 도입, 전체 생산 운영 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수행 내용은 물류 라인과 동일하게 가상 공장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트윈 모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 공장입니다. 생산 라인의 가상 공장은 무엇보다 이동체의 모사가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동체의 이동과 회전, 리프트 업, 리프트 다운 등의 메타 정보를 획득하여 반영하였고, 그런 다음 이동 경로의 기준이 되는 지도를 목적지를 나타내는 노드와 목적지 간 이동 통로인 링크로 구성하여 모사하였습니다. 이동체와 지도 등의 레이아웃을 모사한 다음엔 실제 이동체의 충돌 교착을 제어하는 트래픽 존과 가상 센서를 구현하였는데요. 가상 센서의 경우 실제 로봇에 적용된 물체 감지 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할 생산 계획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시나리오에 맞추어 가상 공장에 작업을 지시할 태스크들을 정의하고 태스크들의 조합으로 시나리오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도 도출하였는데요. 직접 생성하거나 운용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하게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완료 후 얻게 될 결과 데이터와 지표 정보 역시 도출하였습니다. 시나리오가 준비된 후 입력 데이터와 함께 스케줄링 후 가상 공장으로 전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후엔 가상 공장으로부터 받은 결과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기정의한 지표들을 확인하고 연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들을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생산 라인의 경우 공급 회수 부품들의 물동량과 AMR, AGV 이동체들의 가동률, 그리고 생산 계획 대비 결과 UPH가 주요 시뮬레이션 지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 모델입니다. 트윈 모델에서는 이동체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맵 데이터와 상태를 가상 공장과 동기화한 후 기본적인 이동체 배정, 경로 탐색, 공급 포트 배정들의 알고리즘을 모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 공장의 공정별 비즈니스 로직은 담당자 현장 인터뷰를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검증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생산 운영 라인의 디지털 트윈 영상입니다. 물류 운영의 디지털 트윈과 마찬가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부분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부품의 공급과 회수를 담당하는 AMR을 모사한 부분입니다. 각 AMR의 전면부에 가상 센서를 달아 접근하는 AMR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MR이 이동하는 바닥에 녹색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전체 레이아웃을 노드와 링크로 구성하여 현실 공장과 동일하게 경로 탐색을 하고 이동 지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상차와 하차, 가감속 등 100여 개에 달하는 AMR 스펙 정보를 받아 동일하게 반영하여 모사하였습니다. 각각의 AMR은 시뮬레이터로부터 전달받은 시나리오를 태스크 단위로 수행하고 태스크를 완료한 시점에 수행 결과를 시뮬레이터에게 회신합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결과 AMR 운영 및 물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희진 책임님, 김세현 책임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가운데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주희진 책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 3D 공장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3D 공장의 필요성은 모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내 설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3D로 구축하실 필요 없이 2D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모니터링이라도 설비들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3D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AGV가 부품을 이송하는 동안의 전체 물동량을 검증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을 때 각 AGV의 이동과 상하차를 수리적인 방식으로 푼다면 3D가 필요 없지만 AGV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까지 반영하고자 한다면 3D가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로 렌더링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물류와 생산 두 구축 사례에서 각각의 가상 공장의 렌더링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떤 경우엔 실사와 가깝게 구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투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현실 공장처럼 보이는 것이 더 좋겠지만 렌더링은 성능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렌더링 수준을 높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사의 목적에 맞게 가상 공장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성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렌더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책임님, 디지털 트윈이 일반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는 단일 설비의 범위의 시뮬레이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물리 엔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제 운영되는 오더 데이터 기반이거나 하지 않고 설비의 스펙 정도가 적용된 타임라인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많아서 전체적인 공장의 흐름보다는 단일 설비의 흐름을 보고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하고 현실과 타이트하게 맞춰서 구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를 통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체가 연계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범위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하냐의 차이이지 시뮬레이션이나 에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차이가 아니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책임님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사실 질문이 어려운데 이건 어떤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설계 도면이나 3D 데이터 같은 이제 실제 공정을 가상 공정에 매핑시킬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설비의 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펙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설비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키네마틱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해당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스템을 모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설비의 수많은 로직과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장 하나를 디지털 트윈을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으로 또 생각되는 게 정말 많은 분야의 설계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힘을 합쳐서 공장을 만드는데 이런 분들의 좀 딥한 인터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책임님, 이 질문이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 구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말 많은 조건들을 따져야 돼서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굉장히 일정에 대한 갭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목표나 범위도 있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공장이냐
아니면은 이미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냐에 따라서도 일정의 굉장히 차이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로 예를 든다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공장의 어떤 운영 프로세스를 디지털 트윈 한다고 했을 때 1년 이상의 아무래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미 지어진 공장이라고 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사실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버텀업으로 처음부터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나 조건이 워낙 많아서 디테일한 협의 후에 일정 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김책임님께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책임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에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문의하신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인 IT 영역인지 설비 제어 쪽인 OT 영역인지에 따라 연결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IT 영역이라면 REST나 EAI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DB2DB 방식으로 코넥트 시뮬레이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OT 영역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IoT 플랫폼은 공장 라인의 센서들과 생산 설비, PLC 장비 등 다양한 규격의 장비들과 통신을 지원하며 현재도 여러 공장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 오토에버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책임님, 세미나 동안 쏟아진 질문에 성심성의껏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셨거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와 웨비나를 함께 했는데 끝으로 두 책임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책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 처음 소개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대략 3년 전입니다.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제조기업들도 디지털 트윈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현대오토에버 또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산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채임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네, 저희는 현대 오토에버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국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 혁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기술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책임님 결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진행한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스마트 팩토리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